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초, 이제 SQL과 NoSQL 이거 비교하는 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RDB라고 해가지고, RDB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SQL 기반의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요새는 추세 자체가 이제 NoSQL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용 빈도가 이제 확 늘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결국에는 웹을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백엔드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제 사용자의 정보를 받고 이거를 그냥 그 로컬 파일에다가 저장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은 이 파일 시스템 자체가 좀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파일 시스템 자체가 이제 관리하기가 좀 까다로운 면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이제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파일 시스템 말고 이제 뭐 DB 즉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하는 그러한 용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SQL과 NoSQL 요거 비교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NoSQL에서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제 몽고DB 같은 거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 자체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과 NoSQL 요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요거 뭐 사용하는 예제 같은 것들 이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라고 하면은 저희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읽어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일들이 많은데 데이터가 이제 무엇인가라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어떠한 사실이나 아니면은 뭐 숫자 아니면 문자 기호 등의 약간 원시적이고 가공되지 않은 자료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사용자의 정보들 있죠. 뭐 이름이나 이메일이나 뭐 핸드폰 번호나 주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데이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요.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결국에는 이제 운영체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처리가 되고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이제 구조화된 형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나 아니면 비구조화된 형태, 어떠한 텍스트 문서 아니면 이미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되게 컴퓨터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다루는 자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이제 정보를 좀 살펴볼 텐데, 정보는 그냥 데이터는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가 이제 무작위하게 나열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그냥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이제 분석을 해서 특정한 의미나 목적을 가진 유의미한 내용으로 변환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데이터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정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오늘 내일 뭐 모레 다음 주 이런 날씨 정보들 있죠. 이런 날씨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날씨 정보들이 그냥 나열만 되어 있으면은 그냥 데이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내가 이번 주 날씨, 그 다음에 다음 주 날씨, 뭐 이게 일기예보 예측 같은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질문에 답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변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난 7일간 이제 평균 기온은 25도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은 뭐 데이터들 뭐 일주일간의 날씨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이제 기온이라는 정보를 얻어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결국엔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시스템 자체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은 여기에다가 프로그램마다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할당되어 있어요. 뭐 변수 같은 거를 저장을 해가지고 뭐 이러한 뭐 리스트 형식으로 아니면은 어떠한 자료 구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종료가 되었어요. 종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정보들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삭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죠. 프로그램이 항상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꺼졌다가 다시 켜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옴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들을 종료시켰다가 켰다가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 데이터들을 약간 좀 프로그램 상에서 이
그냥 사라지는 게 놔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약간 좀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결국에는 뭐 여러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저장, 검색, 업데이트, 삭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네 가지 연산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크루드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크루드라고 하면은 약자인데 create, 그 다음에 read,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elete라는 요 이제 연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하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거겠죠. 생성한다라는 것 자체는 컴퓨터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데이터를 생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장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저장했으면 나중에 읽어와야겠죠. 읽어오는 게 리드.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이 됐어요. 만약에 어떠한 사용자가 이번에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바꾼다 아니면 비밀번호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라는 연산이 있는 거고 만약에 사용자가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는 불법이니까 삭제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기본적인 연산들 이제 크루드라는 연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논리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저장한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예요. 어떠한 느낌이냐면은 어떠한 사용자가 있어요. 이 사용자에 대해서 이 사용자에 대한 뭐 나이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비밀번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용자 밑에 이 나이와 뭐 이메일,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 다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는 뭐 이 수업 자체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깊게 다루는 건 아니긴 하지만 결국에는 웹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저장하고 그리고 데이터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를 결국에는 저장되어 있는 거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RDB라는 거를 이제 많이 써요. RDB라면은 이제 릴레이셔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시스템인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옛날에 많이 썼던 거는 사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제 많이 쓰고 있던 이 릴레이셔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관계가 죄송해요.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RDB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 테이블 방식이에요. 예. 이 테이블 방식이라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이름, 그다음에 뭐 아이디, 그리고 뭐 비밀번호. 여기에 뭐 인덱스가 들어가는 거죠. 뭐 1, 2, 3 이렇게 들어가서 이름 누구 아이디 뭐 비밀번호 뭐 그다음에 또 이거 뭐 이름 동그라미 뭐 아이디도 뭐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이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뭐 또 세 번째 사람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채워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컬럼에 이제 하나의 이제 뭐 튜플, 레코드라고 부르는 이 영역에 이제 특정한 이제 열과 엮여가지고 이 부분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요. 뭐 이 부분에는 두 번째 사람의 뭐 아이디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열과 행의 조합을 통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이 테이블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저장하는 방식이 RDB 방식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이제
테이블, 그 다음에 열과 행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테이블은 이제 특정한 데이터 유형, 예를 들면은 이 정보, 여기 있는 정보들이죠.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저장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한 속성, 죄송해요. 여기가 이제 속성을 나타내는 거고, 정보는 이 한 줄이 이제 정보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에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이제 RDB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NoSQL. NoSQL이라고 하면은 이제 not only SQL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SQL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어요. SQL이라고 하면은 이 SQL이라는 거는 약간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을 이제 뽑아내는 쿼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쿼리라고 하면은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테이블에서 특정한 열만 이제 가져오고 싶어요. 특정한 행만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뽑아오는 방식을 쿼리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SQL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DB 같은 경우에는 SQL을 주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찾아오거나 저장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를 하거나 삭제를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NoSQL, Not Only SQL은 이 SQL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처리하겠다 라는 방식으로 새로 등장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제 관계를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문서, 키값, 그래프 등 뭐 다양한 데이터 구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이런 것들도 굳이 뭐 안 외우셔도 되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내가 똑같은 정보를 여기에다가도 저장을 하고요, 여기에다가도 이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저장을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공간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아니면 찾아오는데 중복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일관성, 그 다음에 무결성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뭐 누구는 이름만 저장하고 누구는 뭐 나이만 저장하고 누구는 뭐 아이디만 저장하고 이런 식이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이유가 굳이 없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일관적이고 약간 별점이 없게 무결성이 있는 그러한 데이터의 저장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공유성, 보안성, 뭐 표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웹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결국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 번씩은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결국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 상에 저장된 어떠한 공간이고, 여기 뭐 테이블들 같은 게 저장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러니까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 자체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죄송해요. 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이제 DBMS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뭐 생성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전반적인 풀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고 쓰고 업데이트하는 뭐 지우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 검색, 업데이트하는 뭐 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은 결국에는 사용자는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이고 일괄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DBMS의 존재.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파일 시스템은 그냥 뭐 읽어가지고 사용자마다 쓰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읽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어떠한 규칙을 통해서 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DBMS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용자가 사용하든 간에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일관적인 포맷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만든 이유, 필요한 이유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기능으로는 자료의 정의 및 저장과 관리 기능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질의 처리, 이 질이라는 게 이제 SQL 쿼리를 얘기를 합니다. 쿼리를 얘기를 하는데 다시 쓸게요. 네. 쿼리인데 네, 요게 이제 한국말로 뭐 질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질의 및 트랜잭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요구사항들을 뭐 번역하거나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뭐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그동안 되게 많이 썼던 거는 이제 오라클사에서 얘기했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MySQL, 뭐 MariaDB, 뭐 PostgreSQL, MySQL 서버, 뭐 DB2, 어세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모바일에서 많이 쓰는 이제 SQLite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RDB라는 거 이제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테이블 기반의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쓰는 어떠한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사용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RDB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에서 굳이 다루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제가 뭐 나중에 또 이제 영상을 찍게 된다면은 뭐 이런 RDB와 같은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저것만 놨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계층형이다, 네트워크다 이런 거 했었는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무래도 관리를 하기 편하고, 이 SQL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묶는 거, 이제 결국에는 쿼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쿼리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 되게 빠르고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최근까지도 이제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아무래도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RDB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묶고 처리를 하는데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NoSQL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이거를 기반으로 최근까지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크게 두 가지, 관계형 DB, RDB랑 그다음에 NoSQL 요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DB하고 이제 SQL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이블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관계가 이제 정의가 되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개의 테이블에 분산되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테이블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테이블은 뭐 사용자에 대한 그러한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테이블은 뭐 결제 내역 같은 그러한 테이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제와 같은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테이블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용 기록 같은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 테이블의 이 행에 맞게끔, 열에 맞게끔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가지고 이 사용자가 어떠한 결제를 했고, 이 결제를 통해서 어떠한 사용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가지고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방식이 SQL에서 이제 쿼리를 질의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키마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데이터의 구조나 형식이나 제약 조건들을 설정하는 그러한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테이블을 만드는 설계도가 스키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은 이 테이블을 만드는데 뭐 나이를 이제 저장을 한다라고 쳐요. 그러면 이 나이는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0살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많아봐야 한 150살 정도지 않을까요? 150살에 이제 숫자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이제 특정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나이를 저장을 할 건데, 이 나이는 무조건 0에서 150살이 돼야 돼요. 뭐 마이너스 100살 뭐 이런 거는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 그리고 이거를 저장하는 포맷, 이거를 뭐 문자로 저장해도 되긴 하지만 문자는 숫자보다 차지하는 공간이나 용량이 커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로 저장하는 게 아무래도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이를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어떠한 범위라든지 어떠한 규격, 포맷으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게 이제 스키마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논리적인 설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 테이블, 필드, 데이터 유형, 관계, 인덱스, 뷰, 제약 조건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배우고 오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라는 이 약자인데 이 SQL은 이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이제 특정한 데이터들을 뽑을 때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와야 되고요. 이 사용자에 대한 결제 내용, 이 사용자에 대한 비밀번호를 가져와야 돼요. 만약에 바뀌었어요. 뭐 이 사용자가 아니라 내가 A라는 사용자가 있는데 뭐 B라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A와 관련된 테이블들에 저장된 어떠한 행들을 이제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SQL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호작용하는 데 사용되는 쿼리 랭귀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SQL도 이제 하나의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로직을 가지고 구현을 해서 이제 SQL을 이제 구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방식이 약간 프로그래밍 언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SQL 자체도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하고 이 숙련도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SQL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 이제 연차가 높으시는 분들은 이제 빠르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SQL을 써보신 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이제 웨어 구문이라고 해서 여기에 조건들을 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조건이 뭐 이렇게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뭐 레프트 조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라이트 조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달려가지고 되게 복잡해진 쿼리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숙련되신 분들은 이걸 뭐 한 줄만에 끝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그러한 규격화된 어떤 유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이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 RDB에 대해서 SQL 쿼리 최적화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SQL 자체가 공부하는 게 오래 걸리고 사람마다 숙련도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SQL 없이 그래서 노 SQL 네, SQL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NoSQL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참고 자료로서 이게 좀 적어두긴 했는데 뭐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자체가 데이터베이스까지 하기에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냥 읽어보시는 용도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스키마 예시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키마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저 아이디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유저 아이디를 저장하는데 내가 숫자로 저장하고 싶다. 아니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문자로 저장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뭐 시간, 뭐 만들어진 이 데이터가 만들어진 시간 같은 걸 저장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디폴트는 이제 현재 시간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스키마들이 예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키마는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뭐 유저 아이디, 여기에는 뭐 유저네임, 여기에는 이메일, 뭐 생일, 그 다음에 만들어진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고 여기에 하나씩 채워지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홍길동 뭐 유저네임은 뭐 홍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뭐 골뱅이 gmail.com 그리고 뭐 생일은 뭐 1998년 뭐 8월 뭐 17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한 줄을 이렇게 쭉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규격을 설명하는 게 스키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키마도 되게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저는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결국에는 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특히나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데이터를 잘 불러오는 그러한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공부도 백엔드 개발자라면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NoSQL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NoSQL은 기존의 RDB랑은 이제 다르게 SQL이 없어요. 즉 기존의 이제 테이블들 사이에서 이제 뽑아와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방식이 기존의 RDB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테이블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DB는 테이블이 존재를 하고요. NoSQL은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oSQL이 테이블에 저장을 안 하고 어디에 저장을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이거는 NoSQL도 되게 다양한 뭐 분파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저장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NoSQL은 기본적으로 이 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반대되는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스키마라는 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의 형식 정도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저장을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막 저장을 하다 보면은 내가 기존의 테이블과는 다른 포맷으로 저장이 되는구나 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SQL에서는 이제 레코드, 그러니까 저장된 데이터죠. 데이터를 이제 테이블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제 테이블이 이제 레코드로 대체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oSQL에서는 이제 데이터 스키마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내가 같은 구조의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막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테이블과 관련된 데이터는 이 칸에 맞게끔 다 채워야 돼요. 뭐 유저 아이디, 유저 이메일, 사용자 이름,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이 칸들을 다 채워야지 저장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NoSQL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없어요. 없어도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NoSQL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이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테이블 방식이면은 무조건 다 저장을 하고 빈칸이면은 빈칸이다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이게 저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RDB에서는 이러한 내가 어트리뷰트들을 정해놨으면은 이 어트리뷰트에 맞게끔 데이터를 저장을 했어야만 했는데 NoSQL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따르지 않아서 되게 그냥 내가 원하는 데이터 포맷이 다르더라도 쉽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SQL은 어떠한 포맷을 따르느냐라고 하면은 JSON 형태와 매우 비슷한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NoSQL은 기본적으로 키 밸류의 쌍을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키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나이나 뭐 이름이나 아니면은 뭐 이메일이나 아까 이제 테이블에서 설명드렸던 이 세로 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속성이 이 하나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몇 살이고 이름이 무엇이고 이메일이 무엇이고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NoSQL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즉 키밸류 순서쌍과 비슷한 JSON 형태로서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컬렉션에 넣어서 저장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여러 테이블에 나눠서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oSQL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유형은 크게 문서형, 그래프형, 그 다음에 키밸류, 그 다음에 와이드 컬러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수업에서 주로 다룰 거는 이제 문서형이랑 그 다음에 키밸류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이제 몽고DB 같은 경우에도 죄송해요. 네. 몽고DB 같은 경우에도 이제 키밸류 수소상을 기반으로 한 이제 문서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뭐 문서형만 일단 기본적으로 다루고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프형이나 와이드 컬럼형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NoSQL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키밸류형, 뭐 JSON이 기본적으로 호환이 되는데 속성을 키밸류의 쌍으로 나타낸다. 즉 뭐 나이가 뭐 10살이고요. 아니면 뭐 이름이 뭐
이름 뭐라고 할까요? 뭐 전대라고 할게요. 뭐 전대, 그 다음에 뭐 성별, 뭐 예를 들어 여자, 뭐 아니면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을 요 왼쪽에 있는 속성이 이제 키가 되는 거예요. 키와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키는 속성 이름을 뜻하고 요 밸류는 속성에 연결된 데이터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져야 되고요. 미리 정해져야 되고 이 밸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동적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동적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레디스나 아니면은 뭐 다이나모 등 이제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이제 키밸류 형식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형은 이제 테이블이 아니라 문서처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장 포맷 자체가 제이슨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키밸류랑 뭔가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저장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서처럼 저장을 해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문서는 하나의 속성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컬렉션이라는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몽고DB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와이드 컬럼 스토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열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뭐 컬럼 패밀리라는 이러한 주요 포인트들도 있는데 뭐 열의 집합제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 그래서 약간 좀 배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사용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나중에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하고 프로그램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규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정도. 그리고 한 번쯤 사용해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좀 사용을 해봐서 익숙해지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도 있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QL 기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 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No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키밸류, 그 다음에 뭐 문서형,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SQL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뭐 NoSQL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 번씩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뭐 카페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뭐 이런 데이터도 있으니까 한 번씩 좀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NoSQL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다 버리고 NoSQL 사용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NoSQL이랑 그 다음에 RDB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점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관점 자체는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서 사용하려는, 처리하려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정하면 되지, 굳이 무조건 뭐 요새 유행한다라고 해가지고 NoSQL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NoSQL이랑 그 다음에 RDB 두 가지를 조금 더 다르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실습을 해보면서 익혀두시는 거를 저는 웬만하면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를 가면은 어떤 회사에서는 RDB만 쓰는 그러한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아니 그냥 NoSQL만 사용하는 그러한 회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사의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게 뭐 유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한다, 무조건 NoSQL이 좋다, 무조건 RDB가 좋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RDB와 NoSQL을 둘 다 공부를 하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RDB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관계, 데이터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때 로직을 조금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로직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방식들을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이 RDB 필수적으로 공부하시는 거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뭐 데이터베이스의 뭐 S 성질을 좀 준수를 해야 된다. 원자성, 일관성, 병리성, 지속성, 특히나 일관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RDB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좀 구조적이고 일관적이에요. 그래서 뭐 어떠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특정하게 뭐 사용자가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고 어떤 시간에 구매해서 어떤 가격을 썼다라고 하면은 RDB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떠한 웹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일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게임 같은 경우가 뭐 특히나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시스템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NoSQL을 사용하는 쪽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특히나 데이터의 양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용량의 데이터는 NoSQL이 좀 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NoSQL 사용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DB 같은 경우에는 미리 컬럼들을 다 정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단계에서 요거를 확정 짓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확정 짓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개발 단계에서 요 어트리뷰트도 필요하고 요 어트리뷰트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테이블을 계속 뜯어 고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NoSQL이랑 RDB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RDB가 유용한 경우에는 RDB를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구축해야 돼서 이 데이터의 속성을 정의하기가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NoSQL로 시작해도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RDB를 쓴 백엔드 하나 그리고 NoSQL을 사용한 백엔드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본인들이 저는 RDB도 사용할 수 있고 NoSQL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어떠한 기술 스택을 사용하든지 간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기술 스택을 확장시키는 거 저는 매우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RDB와 NoSQL 따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사용 예제들이니까 이 수업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짤막하게 그냥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뭐 RD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을 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스키마죠, 스키마. 스키마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속성들을 정의를 하고 이 속성들에 대한 타입들 그리고 뭐 자동으로 증가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아까처럼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할 거냐 아니면은 범위를 더 지정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이 테이블에 삽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삽입은 이러한 SQL 구문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SQL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쿼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정형화가 된 쿼리예요. 그래서 이 빨간 글자들 있죠. 이거는 이 ID에서 자동으로 이제 색깔을 바꿔주는데 이런 것들이 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그리고 이 속성들한테 값을 넣을 거다. 어떤 값? 이 밑에 있는 값들을 넣을 거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RDB 같은 경우나 특히 SQ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격화되고 정형화되어 있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매우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에 값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데이터의 값 자체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할 때,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어떠한 값을 빼먹었어요. 그러면은 약간 좀, 값이 꼬일 수도 있는데, RDB 같은 경우에는 이 SQL 자체에서 이러한 문법들 체크나 아니면은, 규격들을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RDB가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는 그냥 모든 데이터를 다 조회를 해요. 이 책이라는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방식 자체는 이 책에 있는 책이라는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요 where 조건이거든요. 조건인데 이 조건이 맞는 데이터만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출판된 지 1950년 이전인 데이터만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SQL 구문들 자체가 규격화돼 있어서 RDB 같은 경우에는 이 where문 뒤에 조건들이 되게 많이 달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에 관한 규격들을 정의를 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업데이트하는 구문,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삭제하는 구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RDB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데이터를 어떻게 빠르게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NoSQL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어떠한 이제 문서를 사용하겠다. 이제 그렇게 컬렉션을 사용하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삽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데이터를 찾아오는 방식 아니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 그리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실습을 하면서 제가 몽고DB를 어떻게 사용하고 몽고DB란 무엇인가 그리고 몽고DB에 대한 실습까지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런 것들 보시면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저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웹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코드로서 제가 구현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SQL과 이제 NoSQL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렇게 좀 적어놨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얘네들을 프로젝트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거지 무조건 SQL이 좋아요 무조건 NoSQL이 좋아요 이런 것들은 아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학생분들 중에 요새는 NoSQL이 많이 사용이 되니까 RDB 말고 NoSQL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RDB도 그 RDB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프로젝트에서 어떤 회사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분들이시기 때문에 SQL과 NoSQL, 즉 RDB와 RDB가 아닌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상황에 맞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 이 SQL만 공부를 한다, NoSQL만 공부를 한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몽고DB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거를 익스프레스 지난번에 저희가 웹 서비스 구축을 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노드.js 익스프레스, 몽고DB 이런 거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튜토리얼을 진행을 할 테니까 이런 것도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다음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도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됐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